예,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 겪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생기면 정말 일상생활 하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 맞아요. 허리는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소변 장애도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수술이라는 단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함께 풀어드리면서 척추 수술이 실제로 언제 필요할지, 수술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수술 후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부문병원 척추센터 배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부윤병원 척추센터 오부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부인병원 척추센터 심혁기입니다. 척추 통증이 심할 때 수술을 꼭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통증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단순 통증만 가지고는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증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일단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척추신경이 압박이 진행이 되면서 신경통이 심해지고 팔, 다리에 위압감이 생기거나 대소변 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수술을 꼭 한번 고려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물론 보존 치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자세 교정, 물리 치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경학적 증상, 대소변 장애, 마비 이런 마미 증후 같은 게 생기면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척추 수술도 예전에는 크게 절개를 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도 많이 나고 해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힘든 과정이었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훨씬 안전하고 수술 시간도 적고 채소 침습 수술로 해서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 수술의 과거랑 현재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과거에는 척추 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제가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런 척추 수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게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실제 상황입니다. 불과 한 30년 정도 전에만 해도 클래식한 척추 수술은 절개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나고 수술 후에 그런 증상 회복도 더딘 부분이 분명히 사실 있었던 거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서로 사이에서 누적이 되면서 척추 수술하고 나면은 힘들고 회복도 잘 안 된다는 이런 좀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료를 이렇게 받으실 때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셨을까요? 고령이실 때는 사실상 제일 위험한 건 마취입니다. 절개를 크게 하고 피도 많이 나고 필요하면 수혈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고 나서 자신이 잘 깨어낼 수 있을지. 마취 합병증으로는 뭐 폐렴, 심장, 간, 신장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허리 수술 잘못하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마비가 또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은 수술 자체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오는 거는 드물고요. 이제 수루에 이제 피가 차거나 아니면 신경이 오래 눌렸다가 저희가 감압을 해놓고 나면 이제 신경 부종으로 인한 뭐 저림감이라든지 신경학적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손상은 신경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절개가 가거나 아니면 손상이 가거나 열 손상이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조금은 이제 합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마취 합병증이 생길까 봐, 수술하고 나면 마취하고 나면 깨지 못할까 봐, 아니면 치매 기운이 더 심해질까 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실태입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최근 척추 수술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허리 유압술을 한다고 하면은
허리 후방에 절개가 길게 들어가고 근육 손상도 많이 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출혈도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후방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구조물들을 많이 손상을 시키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는 현재 하고 있는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침습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특히 또 척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최대한 침습적인 부분을 덜하게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측방 유압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술이고 그로 인해서 절개도 작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 후의 통증도 훨씬 적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측방 유압술, 내시경 수술이 전체적인 큰 범주 안에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손하고 환자들의 니즈도 그렇고 환자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출혈이 없기 때문에 수혈을 한다거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이 일단 훨씬 떨어지고요. 절개가 작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들도 진짜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는 내시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소 침습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들 직접 물어보십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출혈이 많지 않고 합병증 발생률도 아주 작은 비율로 낮추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 후에 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후방 인대를 좀 제거를 하고 필요한 뼈를 좀 깎아내고 이런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척추를 이렇게 지지하는 구조물이 일부가 제거가 됩니다. 이 제거가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려면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만큼은 이제 최소한 체중보하는 줄여줌으로써 이제 상처 회복이나 아물게 안정화되도록 시간을 좀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습니다. 그래야지 재발도 안 하고 회복도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누워있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이제 안 움직이니까 회복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지 아니면 오히려 근육이 퇴화돼서 더 안 좋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휴식을, 특히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는 과도한 움직임보다는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누워서 안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의 퇴화를 방지하고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걷기 운동 정도는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굉장히 수술 후에 빨리 보행이나 움직임을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환자가 수술 전, 후 비교를 위해서라도 수술 전에 있었던 통증이 수술 후에 사라졌는지 아니면 호전이 되었는지를 보는 이유도 있고 저는 침상 안정을 해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보행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제 수술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지 좀 거만하게 보이나.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제 단순 디스크가 일부만 돌출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눌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빠른 조기 보행은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조기 보행을 빨리 함으로써 통증도 완화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 디스크가 엄청 많이 터지거나 섬유련 손상이 심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조기 보행을 하기 때는 재발의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럴 때는 2, 3일 정도는 이제 침상 안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압술 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빠른 보행을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통증이라는 측면도 줄고 환자의 이제 신경적 증상도 체크가 빨리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내과적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피해야 할 동작이나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하중을 많이 받는 자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고 이런 작업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허리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긴장을 한다든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한다든지 밭일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최대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시간 앉아 있는 것 또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조금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앉아 있는 자세, 체중 부하가 늡니다. 수직하면 누워 있으면 체중 부하가 허리에 0이 걸리고요. 이제 서 있으면 1, 앉아 있으면 2. 거기다 굽혔다 폈다면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고 안 해야 되는 자세는 굽혔다 폈다 하는 밴딩 자세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벼운 걷기나 그다음에 수영, 전신 운동, 단저병은 조금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나, 둘, 셋.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하면서 통증 조절이 잘 되고 마비 증상이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걸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절개가 작아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입원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어쨌든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처가 회복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원 과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최소 침수 수술로 진행한 다음 날 정도부터는 병원에서의 지내는 일상생활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 엎드려 자는 습관을 피하면 허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엎드려 자는 습관 자체가 디스크를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굴곡이 조금 되고요. 뭐 여러 매체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제 디스크나 인대 긴장이나 체중 부하가 더 늘어납니다. 엎드려 자세를 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바른 자세로 누워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고 그 자세로 있으면서 생기는 불편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오히려 좀 더 회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크게 자세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 특별히 수술하고 나서나 환자분께 뭐 자세 제한을 크게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세로 인해서 분명히 조금 부하가 더 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서 굳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바로 반듯하게 누워 있으라고까지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오늘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부터 해서 과거와 현재 척추 수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치료 과정, 그 수술 후에 어떤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수술 없이도 보존 치료를 진행하는 게 맞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 신경학적 증상,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증상을 숨기지 않고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술 후에도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해서 재활을 같이 잘 병행을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허리 건강 정보, 꿀팁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